다음 도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계한 어느 건물의 평면도이다. 주어진 조건과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8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호 대상물은 공장 건물로 이중천장이 없는 구조라고 했고요. 공량 산출 시 내선 전공의 단위 공량은 첨부된 품셈표에서 찾아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배관 공사는 콘크리트 매입으로 전선관은 후광 전선관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감지기 취부는 매입 콘크리트 박스에 직접 취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감지기관 전선은 HFIX 1.5제곱밀리미터 전선, 감지기관 배선을 제외한 전선은 HFIX 2.5제곱밀리미터 전선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3.8m, 수신기와 발신기 세트 사이의 거리는 15m이며 배관은 22mm 후광 전선관을 사용한다. 그리고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및 발신기 세트와 감지기 사이의 거리는 각각 10m이며 배관은 16mm 후광 전선관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자, 기역에서 리을의 전선 가닥수는 각각 몇 가닥인가? 자, 전선 가닥수를 물어봤어요. 자, 일단 여기서 니은부터 리을까지는 자, 니은, 디귿, 리을은 바로 감지기 배선이죠. 근데 지금 종단 저항이 발신기 세트 내부에 있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송 배선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루프에는 2가닥이고 나머지는 4가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루프죠. 루프기 때문에 디귿은 2가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니은과 리을은 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4가닥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4가닥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역은 이제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인데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인데 지금 종단 저항이 하나 있죠. 종단 저항이 하나라는 것은 바로 회로수가 하나, 1회로라는 얘기죠. 1회로이기 때문에 기본 가닥수 6가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6가닥에는 어떤 선들이 있죠? 6가닥에는 지구선, 지구 공통, 다음 응답, 경종, 그리고 표시등, 경종, 표시등 공통. 네, 이렇게 해서 기본 가닥수 6가닥이 여기 기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가닥, 그 다음 4가닥, 2가닥, 4가닥 이렇게 해서 가닥수를 이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2번을 보시게 되면 2번은 이제 품셈표에 이제 빈칸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주어진 품셈표에 의하여 공사에 소요되는 소요 자재 및 취부 인건 비품과 인건비를 산출하여 1에서 40번까지의 빈칸을 채우고 총 노무비를 계산하시오. 단 내선 전공 1인의 1일 최저 노임 단가는 95,000원으로 책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수량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수량? 자, 수량을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수동 발신기 P형은 아까 몇 개 있었죠? 아까 발신기 P 하나밖에 없죠? 하나. 그래서 여기는 수동 발신기 P형은 개수가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종은 자, 경종이 몇 개가 있냐면은 자, 수신기에 주경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발신기 세트에 지구 경종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경종은 총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신기에 주 경종 하나, 그리고 발신기 세트에 지구 경종 하나 해서 총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시등 같은 경우는 1개가 있죠. 표시등은 발신기 세트에 내재되어 있는 표시등 하나. 그리고 P형 수신기도 아까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 그 다음에 후광 전선관은 자, 길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길이. 자, 총 몇 미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아까 문제의 조건에 보시면,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그리고 발신기 세트와 감지기 사이의 거리가 10m이고, 16mm 후광 전선관 쓴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도면에서, 자, 간격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간격이. 자, 각각 10m씩 7개가 있는 거예요. 배관이. 그래서 총 70m.
자, 그래서 후광전선관 16mm는 70m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70m. 자, 그 다음에 후광전선관 22mm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조건 보세요. 수신기와 발신기 세트 사이의 거리가 15m인데 배관은 22mm 후광전선관 사용했대요. 근데 지금 수신기와 발신기 사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한 군데.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15m가 소요가 된 거죠. 그래서 후광전선관 22mm는 15m가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HFIX 전선인데 1.5제곱m죠? 1.5. 근데 1.5제곱m 같은 경우는 어디 쓴다고요? 감지기 배선. 감지기 배선인데 자, 몇 가닥이 들어갔는지를 보죠. 몇 가닥. 자, 아까 몇 가닥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여기 4가닥이죠. 여기 4가닥이고요. 그 다음에 2가닥, 2가닥, 2가닥이고 자, 4가닥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각각 거리가 간격이 몇 미터였어요? 전부 다 10m죠, 10m? 10m니까 지금 총 들어가는 가닥 수만 다 합산해 주시면 돼요. 이걸 다 더하면 돼요. 이걸 다 더해 주면 돼요. 4, 4. 그 다음에 여기 4, 4, 4. 자, 총 20가닥. 그죠? 20가닥이고, 그리고 요 하나의 간격이 10m니까 총 200m가 소요가 되는 거죠. 전선. 200m.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제곱밀리미터 HFI 전선 몇 미터다? 200m가 소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5제곱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자, 여기밖에 없죠. 여기 15m. 그런데 아까 기역이 몇 가닥이었어요? 기역에 6가닥이죠. 6가닥이 총 15m니까 얼마예요? 90m가 되는 거죠. 90m. 그래서 2.5제곱밀리미터는 90m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동 발신기함은 아까 1개였었죠. 수동 발신기함 하나. 그리고 광전식 연기감지기. 자, 연기감지기 몇 개였죠? 연기감지기가 총 6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연기감지기. 자, 6개. 이렇게. 일단 수량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봤어요. 수량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량계예요. 공량. 자, 공량계는 자, 문제의 표가 나와 있죠. 자, 그 표를 보고 하실 건데 잘 보세요. 지금 수동 발신기 P형은 1개예요. 1개. 1개인데 자, 발신기 같은 경우는 1개당 0.3이죠. 내선 전공 공량이 0.3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1 곱하기 0.3을 해주면 되겠네요. 1 곱하기 0.3을 해서 0.3이 됩니다. 0.3. 그 다음에 경종은 2개인데 자, 경종은 0.15죠. 경종은 0.15. 그래서 여기는 2개. 2 곱하기 0.15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0.3 나오겠죠. 똑같이. 0.3. 그 다음에 표시등 같은 경우는 내선 전공이 0.2죠. 0.2. 자, 그러면 1개 곱하기 0.2입니다. 그러면 공량계는 0.2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 P형 수신기인데 자, P형 수신기는 잘 보세요. 자, 6입니다. 6. 자, 기본 공수가 6인데 자, 회선당 할증이 0.3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 설치가 되어 있는 이 자, 수신기는 P형 5회로용이죠. 자, 5회로용인데 지금 사용된 회로수가 하나잖아. 사용된 회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회로선 1개만 할증을 시켜주시면 돼요. 1개만. 5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본 공수 6에다가 플러스 1 곱하기 0.3이 되는 겁니다. 사용한 회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회로만 할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6.3이 나옵니다. 6.3. 그 다음에 후광 전선관 16mm는 얼마냐? 16mm가 0.08이죠. 표에 다 나와 있어요. 0.08이니까 여기는 70 곱하기 0.08입니다. 0.08. 그러면 5.6 나오고요. 네, 5.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광전선관 22mm는 0.11. 그렇죠? 0.11이에요. 그래서 15 곱하기 0.12를 해주면 1.65가 나와요. 1.65. 그 다음에 HFIX 전선 1.5제곱밀리미터는 어디 있죠? 1.5제곱밀리미터. 1.5 전선관. 전선, 자, 여기 있죠. 전선 6제곱밀리미터 이하죠. 1.5는 이거 이하니까 0.01이네요. 그렇죠? 내선 전공이 0.01이에요. 자, 그러면 200m니까 200 곱하기 0.01입니다. 그러면 2가 나오죠? 2.
그리고 2.5제곱밀리미터 마찬가지죠. 6제곱밀리미터 이하기 때문에 여기도 90m 곱하기 0.01이 되는 거죠. 예, 그럼 0.9가 되고요. 0.9. 그 다음에 수동 발신기함은 자, 수동 발신기함은 0.66입니다. 0.66. 자, 그러면 1개 곱하기 0.66. 그러면 0.6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1개당 0.13이에요. 0.13. 그래서 6 곱하기 0.13 해주면 0.78.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지금 공량을 다 구했어요. 공량계를. 그냥 노임 단가는 95,000원이죠. 자, 95,000원입니다. 노임 단가가 다 똑같아요. 95,000원이라고 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95,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노무비는 얼마냐? 노무비 같은 경우는 이 노임 단가에다가 공량계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95,000 곱하기 0.3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 값은 28,500원이 나오고요. 같은 다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 똑같아요. 95,000 곱하기 0.3 그럼 28,500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표시등은 95,000 곱하기 0.2네요. 그러면 19,00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 P형 수신기는 95,000 곱하기 6.3이에요. 자, 그러면 598,500원. 598,50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 후광전선과 16mm는 95,000 곱하기 5.6. 자, 곱하시면 532,000. 532,000원. 그 다음에 후광전선관 22mm는 95,000 곱하기 1.65. 자, 곱하시면 156,750원. 156,750원. 그 다음에 1.5제곱밀리미터는 95,000 곱하기 2를 해주면 19만원. 19만원. 그 다음에 2.5제곱밀리미터는 95,000원에 곱하기 0.9. 0.9를 해주면 85,500. 85,500원. 그 다음에 수동 발신기함은 95,000원에다가 0.66을 곱하면 값은 62,700. 62,700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연기 감지기는 95,000 곱하기 0.78. 자, 이걸 해주면 74,100원. 74,100원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자, 총 노무비를 계산하라고 했죠? 총 노무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 이 계산한 값들이죠. 계산한 값들. 이 계산한 값들을 다 뭐 해주시면 돼요?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죠. 이거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예, 더해주시게 되면 총 얼마가 나오냐? 자, 총 노무비. 예, 총 노무비는 177만 5,55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노무비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어느 15층 건물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물량이다. 자, 주어진 조건 및 품셈을 이용하여 1에서 17번의 빈칸을 채우시오. 단, 주어진 도면은 1층의 평면도이며 모든 층의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상 1층에 있는 그런 평면도를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본 방호 대상물은 이중천장이 없는 구조, 그리고 공량 산출 시 내선 전공의 단위 공량은 첨부된 품셈표에서 찾아 적용한다. 그리고 배관 공사는 콘크리트 매입으로 전선관은 후광 전선관을 사용하고 감지기 취부는 매입 콘크리트 박스에 직접 취부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감지기관의 전선은 1.5제곱밀리미터 전선, 감지기관 배선을 제외한 전선은 2.5제곱밀리미터 전선을 사용한다. 그 다음 아울렛 박스는 내선 전공 공량 산출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내선 전공 1인의 1일 최저 노임 단가는 10만 원으로 책정한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품셈표. 자, 품셈표를 보고 바로 문제에 주어진 표를
채워주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이제 17번까지 하나씩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들어갈 값은 뭐냐면 수신기죠, 수신기. 자, 수신기인데 공량계가 지금 얼마냐? 잘 보세요. 지금 이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한 층에 회로수가 몇 회로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종단 저항이 지금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렇죠. 자, 종단 저항이 한 층에 7개 있다는 거는 이 한 층의 회로수가 7개 회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총 층수가 15층 건물이라고 했죠. 15층 건물이기 때문에 얼마냐? 15 곱하기 7을 해주면 바로 전체 회로수는 얼마다? 105회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105회로. 자, 그런데 이제 풍셈표를 보시면 수신기가 어디에 있냐? 수신기 여기에 있죠. 수신기. 자, 지금 내선 전공 공량이 기본이에요. 기본 공수가 6이고요. 그리고 P형 수신기 회선당 할증이 0.3이에요. 자, 한 회로당 할증이 0.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공량계가 얼마냐? 기본 공수가 6이라고 했죠. 그러면 6 플러스 지금 105라고 했죠? 105회로에다 곱하기 0.3을 해주면 되는 거죠. 0.3. 그렇죠? 자, 이거를 다른 색깔로 좀 표현해 볼게요. 자, 기본 공수 6에다가 6 플러스 105 곱하기 0.3을 해줍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자, 얼마가 나오냐? 37.5가 됩니다. 37.5가 돼요. 이렇게. 예, 수신기, 공량계를 먼저 구했어요. 자, 다음에 2번 보실게요. 자, 발신기 세트의 개수인데, 자, 이것도 이제 평면도를 보셔야 되겠죠? 자, 발신기. 지금 한 층에 발신기가 몇 개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렇죠? 4개. 근데 지금 총 15개의 층이니까 15 곱하기 4를 하면 몇 개다? 60개다라는 거죠. 60개. 그렇죠? 그래서 발신기 세트는 총 60개가 되고요. 자, 공량계 보실게요. 자, 발신기 세트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요? 발신기 세트. 발신기 세트는 한 개당 0.9죠. 내선 전공 공량이 0.9예요. 자, 그러면 60 곱하기 0.9를 합니다. 60 곱하기 0.9. 그러면 54가 나옵니다. 54. 그 다음 연기감지기 볼게요. 자, 연기감지기는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냐? 자, 연기감지기예요. 개수 보실게요. 자, 지금 연기감지기는 지금 보시면 자, 연기감지기가 지금 여기 하나, 두 개, 그다음 세 개. 3개 있죠? 예, 연기감지기는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한 층당. 그럼 15층이니까 총 45개네요. 45개. 자, 45개고 연기감지기는 한 개당 0.13입니다. 0.13. 그러면 자, 45개고요. 그래서 여기는 45 곱하기 0.13을 하면 되겠네요. 0.13. 네, 그러면 5.85가 나와요. 5.85.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차동식 감지기. 자, 차동식 감지기는 몇 개냐? 자, 보세요. 차동식은 몇 개인지 보세요. 자, 여기 6개. 그 8개. 자, 써볼게요. 지금 여기 6개, 8개, 여기 6개, 여기 6개. 그렇죠. 자, 그럼 총 몇 개냐? 26개. 예. 차동식 스포트가 26개예요. 26개인데 총 15개의 층이니까 이게 390개예요. 390개. 자, 390개가 됩니다. 전체 층수에 390개가 설치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동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차동식은 몇 개? 0.13이죠? 예, 0.13. 근데 여기서 차동식 연기 감지기는 아니죠. 그냥 차동식 감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0.13. 그래서 여기는 차동식 감지기는 390개, 390인가요? 네, 390. 390개고요. 그럼 390 곱하기 0.13을 합니다. 네. 그러면 50.7 정도가 나오네요. 50점. 자, 이렇게 해서 공량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후광전선관. 자, 후광전선관 같은 경우 여기는 다 길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후광전선관 16mm. 16mm면은 품셈표를 보세요. 후광전선관 16mm면 0.08이죠. 그죠? 미터당 0.08이에요.
그래서 1000 곱하기 0.08을 곱해줍니다. 0.08. 그러면 이제 8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후광전선관 22mm는 여기 있죠? 0.11. 그렇죠? 0.11이니까 여기는 430 곱하기 0.11 곱해줍니다. 그러면 47.3 나오고요. 그 다음 후광전선관 28mm. 28mm 같은 경우는 0.14죠? 0.14. 그러면 여기는 50 곱하기 0.14가 되고요. 곱해주시면 7. 예, 7이 나오네요. 7. 그 다음 후광전선관 36mm. 자, 36mm면 0.2라고 나왔네요. 0.2. 자, 그러면 30 곱하기 0.2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6 나오겠죠? 6. 그 다음에 1.5 제곱미리미터 전선. 1.5에 1.5. 1.5 같은 경우는 1.5가 0.01입니다. 2.5도 0.01이에요. 똑같아요. 0.01로. 자, 그러면 자, 4,500m죠. 곱하기 0.01이에요. 그럼 45가 나올 거고요. 2.5도 마찬가지예요. 1,500 곱하기 0.01입니다.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공량계를 다 구했어요. 공량계 다 구했죠? 그럼 공량 합계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 구했던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예, 이 값들을 전부 다 뭐한다? 합산. 예, 합산하시게 되면은 이게 348.35가 나와요. 이게 공량 총 합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직접 노무비. 자, 직접 노무비는 얼마냐? 직접 노무비 같은 경우는 공량 합계에다가 여기에다가 바로 1인당 인당 그 노무비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 보세요. 348.35에다가 자 하루에 노임비가 얼마예요? 노임요율이 10만 원.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0만 원. 1인당 10만 원이니까. 그래서 곱해주시면 3,400, 83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예. 3,483만 5천 원. 이게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고요. 자, 공구손료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직접 노무비죠. 직접 노무비의 몇 퍼센트? 3%.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483만 5천 원에다가 얼마 곱한다고요? 3%이기 때문에 0.03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네, 곱해주시면 이 값은 104만 5,05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104만 5,050원. 이게 공구손료예요. 그래서 공구손료를 고려한 공사비 합계는 얼마 되겠어요?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두 값을 더해 주시게 되면 3,588만 5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평면도와 그리고 품셈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어진 표를 완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